꽃보다 다육입니다. 역대급 가장 긴 장마라고 해요, 올해가. 그래서 지금 50일 정도 비가 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하루에 비 양이 그 300mm가 쏟아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막 300mm가 쏟아지지는 않았지만 계속 비가 연짝 뭐 자주 오고 비양도 그렇게 적진 않고 그랬더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육이들이 가장 힘든 게 우리나라 그 장마예요. 근데 저희가 중부가 그 제가 이제 이전에 한 3년 전에는 그 비가 이렇게 자주 안 왔어요. 3년 이후로는 계속 비가 엄청 자주 와요. 이렇게 비가 심하게 와서 다육이가 참 힘들겠구나 할 정도로 비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쪽에는 애들이 배추밭이 돼서 애들이 이쪽에는 엄청 잘 크고 있고 이쪽에도 애들이 그 멕시코 자이언트도 많이 컸어요. 그 장마 기간에. 그러니까 장마 기간에 박차고 크는 애들이 있고 이 장마가 계속 길고 해도 막 가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몇 년 만에 그 이제 벌레가 생긴 게 그 벌레를 달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벌레가 잘 생기지 않는데 이 역대급 장마가 50일 정도 이제 비가 계속 내렸다 그러고 그 내리면서 그 간간히 해가 진짜 많이 그 여름인데 원래 여름에는 해가 자주 이렇게 비춰주고 그런 게 여름이잖아요. 근데 장마가 길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시원해. 작년보다는 원래 이때 저희가 물을 틀면 날씨가를 제가 이제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이게 있어요. 한 7월 말 정도 되면 저희가 되게 물이 차갑게 나오다가 7월 말 정도 되면 물이 약간 좀 찬 기운이 없이 미지근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찬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막 덥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새벽에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이제 새벽에 온도가 23도에서 22도, 24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다가 제가 요즘에 감기 걸렸어요. 코로나가 아닌가 싶어갖고 갑자기 목도 아프고 그래갖고 목이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어제하고 그제 이렇게 아파갖고 이게 코로나 아닌가 싶은데 코로나에 걸리면 코가 막혀갖고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코로나를 한 2번인가 걸렸었거든요. 2번인가 걸려갖고 검사를 맡아봤는데 근데 저는 신기하게 막 사람들 코로나 걸리면 죽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없고 일반 감기. 예전에 한번 제가 그 가게를 했을 때 가게를 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감기를 달고 살아요. 제가 그때 심하게 진짜 독감을 한번 앓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래가 한 달 진짜 아주 시커먼 그 가래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병원 약을 먹어도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그게 제가 20대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한 27살인가 6살 때 가게를 했었어요. 가게를 한 8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오히려 일을 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늘상 서서 일하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감기에 잘 안 걸리는데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감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래갖고 기침을 계속 달고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사람 접촉을 많이 안 하니까 그렇진 않은데 제가 코로나 의심을 했어도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반 그 새벽에 요즘 계속 추웠고 근데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저희가 여기가 미세먼지가 계속 있어요. 여름인데 미세먼지가 계속 있고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여름인데 이게 예전에는 봄에만 미세먼지가 있었는데 미세먼지 나쁨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창문을 열을 때 열어놔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미세먼지가 그 1급 발암 물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피면 담배가 1급 발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미세먼지가 있을 때 창문을 안 열어놓는데 여름인데 더운데 안 열어놓을 수도 없고 근데 저희가 작년보다는 조금 시원해요. 작년보다 시원하고 저희가 이사 올 때가 여기가 상당히 시원했거든요. 에어컨이 없어서 시원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또 다육이에다가 또 근데 하여튼 그 코로나인 줄 알았더니 일반 감기, 목감기. 그러니까 새벽에 계속 춥다 보니까 자다 깨는 거야. 자다 깨도 콜록콜록 하다 보니까 목감기가 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게 그 온도 차이를 지금 얘기를 하려다가 먼 길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괜찮아, 컨디션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장마가 계속 길어지고 이게 해가 떠 있어야 되는데 여름인데 해가 가려 있다 보니까 다육이들이 저희가 몇 년 만에 그 벌레가 생겨요. 늘상 없고 그 다달이 그 약을 치고 달고 사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저희가 약을 잘 안 치거든요. 근데 올해 깍지가 돈 거야. 이게 작년 가을에 깍지가 하나가 발견이 되면서 그 택배박스 제가 이제 작년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분갈이를 안 해주고 있던 애들이 깍지가 그 안에 완전 바글바글하게 생각에 그게 하나가 계속 숨어져 있어 갖고 얘네들이 타고 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깍지가 저희가 웬만하면 깍지약을 잘 안 치거든요. 근데 올해는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깍지가 돌아갖고 애들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이게 어저께 비가 엄청 왔어. 그저께인가? 그저께 비가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약을 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에 뜨거울 때 물을 주는 것도 중단을 해야 돼요. 물을 잘못 주면요, 애들이 그 물 반응도 안 해요. 얘네들이 너무 더울 때는 뿌리가 멈춰져 있어요. 뿌리가 멈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물을, 얘가 이제 말랑말랑하고 힘이 없으니까 뜨거운 열기에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을 주게 되는 거야. 얘가 물이 고픈지 알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을 주면 뿌리가 썩어요. 더운 그 여름에 그 이제 찜통이 되는 거지. 얘는 이제 너무 더워서 잠을 자는데 주인은 모르고 물 고픈지 알고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단독주택에 살다 보니까 그 이제 어떤 증상이냐면, 이제 엄마가 일을 나가니까 제가 이제 다육이는 아니고 식물을 베란다가 아니죠. 저희는 단독주택 2층, 저희가 옥상에도 그 식물을 많이 키우고, 그 베란다란다. 앞베란다라고 해야 되나? 앞베란다하고 계단에다가 그 선인장하고 식물들을 엄청 많이 키웠어요. 위에는 뭐 먹는 상추에서부터 뭐 고추 뭐 이런 것도 많이 키우고. 근데 제가 이제 엄마가 물을 주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여튼 잎사귀 되게 그 해바라기 잎처럼 넓적한 애가 있었어. 물을 계속 준 거야. 근데 물을 줬는데도 애가 축 처져 있어. 물 반응을 안 하고. 그때 알았어. 고온에 물을 주면요, 애들이 잠을 자요, 뿌리가.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엄마가 물을 주라고 했으니까 계속 물을 준 거야, 걔를. 물을 줬는데도 애가 시들어져 있고, 그래갖고, 원래 활짝 폈던 애인데,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 걔가 이제 기절을 한 건데, 또 이제 나왔습니다. 또 강아지가. 꼭 강아지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 게스트들이 있어요. 저희 영상 촬영하면. 차 빠방에서부터 오토바이 족서부터 옆에 어린이까지 있어요. 게스트가. 오늘은 강아지네. 하여튼 고온의 잎사귀가 물을 줘도 반응을 이렇게 계속 주다 보니까 높은 온도에는 식물들이 잠을 자요. 뿌리들이. 특히 다육이들. 그래갖고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게,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요, 손소독제도 뿌리지 마세요.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그치고 나서 뿌리는 게 제일 적합해요. 비가 막 내리고 있고 베란다 아니고, 특히 하우스는 제가 손소독제 추천을 안 하는데 얘기도 했어요. 근데 하우스에 뿌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베란다하고 이게 거리대 뿌리는데 맑은 날 해가 떨어지고 나서 뿌리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을 줘서도 안 되고 농약을 쳐서도 안 되고, 손소독제도 뿌리는 걸 가급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얘가 좀 실험정신이 있다,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정신이 있다 그러면 뿌리시는데, 제가 이제 손소독제를 며칠 전에 뿌렸잖아요. 근데 다육이가 입이 검게 변한 애가 있었어요. 왜 변하나 했더니 걔가 응애가 있었던 거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2개를 또 캐치를 해갖고 놨는데, 잎사귀가, 그러니까 응애가 즙을 빨아먹던 그 부위가 까맣게, 손소독제를 뿌리니까 까맣게 변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캐치를 해갖고 흙을 털어버리고 퐁퐁으로 일단 깨끗이 씻은 다음에 손소독 뿌리고 냅프킨을 깔고 말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상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까맣게 이게 벌레들이 즙을 빨아먹는 애들이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근데 가급적으로 해가 떨어지고 나서 맑은 날,
비가 막 축축하게 내리는 그 위험할 때 뿌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님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데 막 송소독제 뿌리고 농약 뿌리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건 쥐약이에요. 쥐약. 먹고 죽어라 뭐 그런 뜻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가급적으로 모든 걸 중단해야 돼. 물 주는 것도 중단해야 되고, 농약 주는 것도 중단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걸 중단해야 되고, 또 높은 온도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물 주는 것도 중단해야 되고, 높은 온도에 농약 뿌려서도 안 되고, 손소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념을, 그리고 집집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몇 번 써보고 캐치를 이제 한 해를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 사용을 하시고, 가급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좀 온도가 30도 넘어가는 온도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좀 30도 밑으로 내려갔을 때 좀 이렇게 선선하고, 또 새벽의 온도가 그래도 한 7, 8도 내려간다, 그럴 때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모든 약이라고 다 좋다 그래갖고 아무 때나 뿌린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 때나 모르고 뿌리게 돼요. 왜 그러냐면 식물을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는 또 아는 사람이 농촌에 살기 때문에 많이 갔다 왔는데, 이제 한여름에 고추에다가 농약을 뿌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야.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 때도 농약을 뿌리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그 바람을 타고 그 농약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잖아요. 집에도 날아가고 뿌리고.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은 뭐라고 막 욕을 해. 바람도 심하게 불고 해도 뜨거운데 농약 뿌린다고, 무식하다고.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도 되는지 알고 뿌려.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남의 농가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저희 깍지가 보인 애들, 그런 애들은, 깍지나 응애 같은 애들은 잎사귀가 상당히 이제 지저분해져요. 잎사귀가 깨끗한 애들 있죠.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뭔가 벌레가 있는 애들은 잎사귀가 지저분해. 그런 애들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깍지가 생기면요, 일단 애들이 그 즙을 빨아먹기 때문에 또 뿌리에 막 얘네들이 자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육이가 되게 힘들어하고, 결국에 애가 얼굴도 안 키우고 죽을 둥 말둥 하다가 나중에 결국 그걸 해결을 안 해주면 죽어요. 죽기 때문에 빨리 깍지나 응애 뭐 그런 걸 발견하면 약을 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얘네들이 발생의 온도가 이게 있어요. 얘네들이 장마철 이때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초고속으로 또 번져요. 그래갖고 한두 개 보이면 웬만하면 농약을 사다가 이렇게 좀 따다다닥 키운다, 그러면 전체 한번 살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몇 개 안 키운다, 그럼 이렇게 등성등성하게 놓으시면 되는데, 그런 애들은 농약을 안 쳐도 하나만 잘 관리를 하면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뭐 얼마 키우지 않을 때는 뭐 하나가 발견됐다, 그럼 얘 하나만 관리만 잘하면요 문제가 일절 없어요. 몇 년이 가도. 근데 지금은 이제 애들이 따다닥 붙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머리에 이가 한 명이 옆에 짝꿍이 있으면 재수가 없죠. 내 짝꿍 머리에 이가 있는데 선생님은 알면서도 걔를 해결 안 해주고 걔는 막 이가 막 보여. 그때 중학교 때 6학년 때인가 그랬었어. 그때 6학년이었는데 근데 또 걔랑 또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알고 지내고 조금 친했었어. 근데 걔는 얼굴도 되게 커요. 눈도 크고 쌍꺼풀도 길게 있고 머리도 따고 다니고 되게 괜찮아 보였는데, 머리에 이가 막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앉아갖고. 신기하죠?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그때 제가 옮았어요. 옮았기 때문에 예전에 이가 반에, 요즘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반 학생의 이가 돌아갖고 통신문이 한번 날라온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딸이 이가 옮은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도 이가, 야, 기겁을 했죠. 아니 이 시절에 무슨 이가 있어 했는데, 그래갖고 참빗을 시내에서 사갖고 와서 머리를 빗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벌레가 참 신기한 게 이때 많이 생겨요. 이때.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저쪽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목대 프루시언
그리고 멕시코 자이언트. 그래도 목대 프레셔는 잘 여름을 해도 버텨. 근데 일반 수영 같은 경우에는 여름을 잘 못 버텨. 걔는 진짜 여름 생장형인데 너무 뜨겁고 해가 없으면요 거리돼 있어도 얘가 얼굴을 확 줄였어요. 되게 못난이로. 이렇게 새로 사갖고 온 애들은 입이 참 예쁘죠. 핑크핑크하니. 근데 이게 한 해를 지나가잖아요. 겨울에 입을 다 떨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핑크색이 싹 사라져. 댓글에 그러는 거야. 이거를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는 핑크 사랑무가 핑크색이 싹 사라지고 다 초록하다고. 얘네들이 아악무 교배종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과학적으로 인위적으로 얘네들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인데 인위적으로 과학의 기술로 만든 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입장이 떨어지면 초록색으로 나더라고요. 근데 개 중에 또 요런 색을 내기도 해요. 나오면서 관리만 좀 잘하면. 근데 이상하게 그 이제 구독자님들이 다 얘기하기를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이 다 초록잎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 그 한 2년 3년 됐나 제가 3년 키운 사랑무 같은 집에 데려오네요. 얘는 왕대형 사랑무. 엄청 커요. 이렇게 보면 엄청 크답니다. 그래서 얘가 왕대형 사랑무고 어두컴컴해지죠. 지금 한 8시 돼가는데 저쪽에 가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저희 깜깜하네. 아주 깜깜해. 얘가 지금 저희 까라솔인데 왕대형 까라솔 겨울에 3분의 1로 줄었어요. 제가 목대 그 물을 굶겨갖고 애들이 여기 잘린 거 보이시죠? 여기가 풍성하게 있었는데 잘리고 지금 제가 이제 꼬집기 생장점을 해서 얼굴이 나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풍성해졌죠. 그러니까 안 해주는 것보다 해주는 게 훨씬 애들이 얼굴이 풍성해지고 예쁩니다. 얘도 까라서 얘도 물고파 지금. 근데 얘네들이 지금 휴면형인데 저희가 새벽에 23도 내려가다 보니까 애들이 아직까지 커요. 아직까지 크고 얘가 아이보리예요. 여름에 진짜 까다로운 다육인데 예전에 얘가 진짜 가격대가 엄청 비쌌어요. 얘가 한 요 정도 하면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제가 데려올 그 선물 받은 거거든요. 그때 주심 한 3년 됐나? 2년 됐나? 3년 됐나? 그 22년? 분갈이는 그런데 요 다육이가 입장이 도톰해서 여름에 잘 물러요. 얘네들이 관리를 잘못하면 비 잘못 맞추면 무너지는데 여기 지금 아이보리가 많이 저렴해졌어요 요즘에. 그래서 얘네들 예전에 상당히 가격이 비쌌어요. 상당히. 근데 예쁘지 않은데 가격이 비싸. 그건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이게 뭐 입고지도 잘 되고 애들이 잘 살면 뭐 까다롭지가 않으면 가격이 싸요. 근데 애가 까다로운 거야. 툭하면 물르고 장마철에 빠이하고 그런 애들이 아이보리거든요. 근데 요 다육이가 요즘에 가격대가 엄청 저렴해서, 그러니까 예쁘다고 비싼 게 아니라 애들이 까다로워서 잘 죽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판매가 많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야. 많아야 뭐 제때제때 막 얘가 진짜 번식이 잘 되고 잘 커야 그래야 이제 많이 풀리면 가격이 싼데 하도 잘 죽고 키우기가 어렵다 보니까 까다롭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거지. 근데 키핑 하시는 분이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격대를 많이 이렇게 센 애들을 갖고 있어야 가시가 되니까 그래서 많이들 또 좋아라 하는 아이보리인데 제가 키우면서 느낀 건데 아니 얘가 뭐 4, 5만 주고 살 얼굴 비주얼은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까라솔 10,000원짜리가 훨씬 예뻐요. 비가 온대는데 한 11시, 10시 그 정도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비를 다 일단 맞출 겁니다. 얘가 지금 저희 3년 된 사랑무 이 겨울마다 죽다가 살아나. 얘는 겨울에 입을 다 떨구고 물을 굶기니까 또 목대는 또 죄다 막 말라갖고 목대가 마르면 애들이 죽거든요. 얘 생각에는 매해마다 겨울을 넘길 때마다 얘 죽었구나. 근데 신기하게 또 물을 주고 기다리고 있으면 살아요 얘가. 그래서 지금 얘는 초록잎이죠. 저런 노란잎 그런 게 없죠. 저 노란잎도 원래 핑크색이었는데 많이 빠져 색깔이 베이지색으로 지금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바뀌었답니다. 저희 집 이유가 얼굴을 엄청 많이 키워갖고 얘가 누워있어요. 지금 얼굴이 무겁다 보니까 지가 얼굴을 못 들어. 지금 얼굴을 못 드는 거야. 지금 얼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우산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커지다 보니까 얼굴이 자꾸 이렇게 누워요. 그러니까 화분이 맨날 자빠져 있어.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있는 저희 또 신입 파랑새, 얘도 좀 해를 봐야지 못 자라지 않지. 이게 저희 집 묵은 파랑새랑 신입 파랑새랑 차이가 많이 있어요. 입장이 확실히 틀리고 거리대에서 좀 묵어야만 예뻐진답니다. 이렇게 있죠. 러블로즈가 진짜 많이 커졌어요. 여름에 물 관리만 잘하면요 애들이 많이 커져요. 그리고 분갈이, 얘는 러블로즈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분갈이 해주면 좋아요. 얘는 그러면 얼굴을 많이 키울 수 있답니다. 뭐 빨리 해주면 1년에 한 번, 요 아이는 괜찮을 거예요. 성장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성장이 빠른 애들은 1년에 한 번씩 분갈이 해주면 얼굴을 우산으로 키워요. 이렇게 저희 비추리대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짜자자. 정글이 됐는데 색깔을 많이 뺐죠. 저는 생장등 그런 걸 안 해요. 생장등도 생각을 해봤는데 생장등을 하면 가뜩이나 다위가 많아서 거리대가 좁은데 생장등까지 하고 그러면 거리대 그 다육이는 예쁘지만 딱 볼 때 환경이 이렇게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생장등을 하지 않고 올 자연 그대로 그냥 키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이제 추첨을 할 것 같아요. 다육이 다육이 아니다, 미니합은 이제 추첨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첨하기 전에 촬영을 해봤어요. 일단 저희 집 다육이는 오늘서부터 계속 비를 맞출 거예요. 이제 장마가 거진 끝나간다 그래갖고 비를 계속 맞출 겁니다. 그럼 더 커지겠죠, 애들이. 안에 들어오니까 애들이 너무 안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오늘. 그래서 딸이 올 때까지 지금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추첨으로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내가 갖고 싶은 다육이 화분을 추첨이 끝나고 또 이벤트도 있어요. 그래갖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안 보면 그러니까 손해야. 영상 끝까지 봐야지. 꼭 이렇게 영상에 답이 있는데 중간에 물어보시는 분들은 앞에만 보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요점 정리는 영상을 보고 하시는 게 없고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요점 정리를 제대로 못 해드려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갖고 싶은 화분 사이즈, 뭐 미니 사이즈 아니면 뭐 사이즈를 적어주셔도 돼요. 지름이 한 8cm에서 한 9cm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오늘은 미션은 오늘 이벤트가 있는데 화분 사이즈 나 4cm를 갖고 싶어요, 5cm 갖고 싶어요, 6cm, 7cm, 8cm 이렇게 써주시면 그 화분에 곱하기 4를 해서 드립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마음에 들면 제가 한두 개 더 껴드려요. 화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화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방안 가득히 이렇게 되면 빨리 걔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댓글을 잘 써주시면요, 예쁘게 아주 좀 이렇게 괜찮게 써주시면 제가 이제 화분을 그분들은 2~3개씩 막 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이벤트 나눔 추첨하러 가실까요? 고고싱. 여기서 지금 미니화분 나눔에서 2명을 뽑을 거예요. 일단 1명을 뽑을까 합니다. 뽑아주세요. 미니화분 4개씩 드려요. 카라분 당첨되셨네요. 댓글에 제가 이제 이메일을 주면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2개가 없으면 택배가 안 나가요. 당첨 축하합니다. 또 한 분 뽑아주세요. 2명을 여기서 뽑았거든요. 이렇게 프로미스 라탐 너무 이뻐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플러스미 당첨 축하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돼요. 또 영상을 또 추첨할 게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 손소독제 한 번 뽑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요 지금 영상인데 요 영상에서 한 분을 뽑습니다. 뽑아주세요. 이성원님 당첨 축하합니다. 웬일이에요? 저희 댓글을 항상 잘 달아주시는 분인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 당첨이 너무 안 돼갖고 추첨할 때마다 댓글이 낯선 분들이 많이 돼요. 근데 이성원님이 당첨이 되셨네요. 그래갖고 손소독제 4리터짜리 2개를 보내드립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오늘 또 추첨을 할 거예요. 무작위로. 여기는 나눔이 아닌데 제가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고마워서 뽑아주는 저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또 다른 영상 한 2개에서 또 뽑을까 합니다. 여기 보면 빅폭탄 맞은 다육이에서 한 분을 추첨을 할 거예요. 뽑아주세요. 화분은 제가 임의대로 한 4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인주류님 당첨 축하합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영어 이름이 많네. 그래갖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요 쇼트 영상이에요. 쇼트는 1분 영상인데 1분 영상은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1분 영상에 그 페트병에 씹은 여름철에 예쁘게 내는 마디바 여기에서 한 분을 뽑을까 합니다. 그런 애들 심은 것 같아요. 뽑아주세요. 이렇게 보면 얘가 비치울이 된 것 같아요. 규리할미님 당첨되셨습니다. 그 화분을 내가 좀 원하는 사이즈가 있으면 써주시면 그 원하는 사이즈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당첨 축하합니다. 요번에는 이렇게 보면 웃기는 짬뽕이 된 다육이에서 한 분을 뽑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웃기는 짬뽕이 된 다육이에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한 분 뽑아주세요. 원복하님 저번에도 당첨되신 것 같은데 복이 터지셨네요. 원복하님 당첨되셨습니다. 화분을 내가 갖고 싶은 사이즈를 적어주시면 그 사이즈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 4개 정도 그래갖고 축하합니다. 저희 요것도 꿀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는 분인데 오늘 이상하게 좀 많이 아는 분들이 신기하게 당첨이 되셨네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을 뽑아봤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또 오늘 제가 이 영상에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화분 사이즈를 적어주신 분들만 뽑아서 한 분이에요. 계속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합니다.